이번 시간에는 2024년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부 지원 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 전략을 스스로 세워볼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창업 정보에 대한 제공은 법으로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진흥법이라고 해서요. 제14조에 창업정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이라는 이름으로 1월 4일에 따끈따끈한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공고문을 살펴보면요. 연도별로 통합 공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제가 지원 사업에 처음 발을 들였었던 게 2021년도이고요. 2022년, 2023년 지원 사업을 계속 담당했었는데요. 이번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실무자로 경험을 했었던 시기와 지금 시기에 예산이나 지원 사업 개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민도 잠시였고, 제가 처음 지원했던 21년 대비 2024년 그 예산을 살펴보면요. 거의 21년 대비 2배 이상의 지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지원금이 풀렸었던 2023년과 비교해서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 개수와 지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 기간과 사업은 99개 기간, 397개 사업이 열릴 예정이고요. 예산 규모 역시 3조 7,121억 원. 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형별로 내가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원 분야를 크게 제가 5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화 영역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개발 영역에 해당하고, 세 번째는 시설, 공간, 보육에 해당하며, 네 번째는 글로벌, 다섯 번째는 융자 보증에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된 곳은 융자 보증이에요. 2조 546억 원이 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 개수는 7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사업에서도 가장 많이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문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 많이 열리는 사업화 영역일 거예요. 166개 사업이 열릴 예정이고, 배정된 예산 역시 7,931억 원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기술개발 영역인데요. 6개 사업으로 사업 개수는 적지만 5,442억 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은 기술개발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 공간, 보육 같은 경우에는요. 98개 기관에서 1,34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23개 사업이 열릴 예정이고 1,138억 원 규모입니다. 2024년 정부 지원 사업들의 기간별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부처,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3조 5,621억 원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요. 상당히 예산 규모가 높죠. 11개 기관에서 86개 사업을 여는데 3조 5천억 원 규모가 배정이 되어 있으니 이 중앙부처의 사업은 무조건 지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이 1,500억 원 규모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88개 기간 311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배정된 예산 역시 더 적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앙부처 사업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024년 창업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공고문의 주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사업까지 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페이지가
앞 페이지에서 뒷 페이지로 갈수록 사업의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집중해서 보아야 할 페이지는 제가 지금 슬라이드로 구성한 이 페이지에 해당하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크게 4가지 사업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이라고도 하죠. 팁스라고도 하는 사업이 배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사업 중 하나이고요. 창업자 역시 신청에 대한 허들이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앞서서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은 크지만 이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창업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벤처 캐피털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들이 아무래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의 경우에는 내가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도전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사업 공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에 잘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럼 잘 합격하는 창업자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 창업자의 특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종종 듣는데요. 제가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창업 자체가 스타트업이나 창업이 속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이고 빠른 성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룬 것도 분명히 중요한 지표이지만 앞으로 이뤄내야 될 거에 대한 비전에 대한 청사진 역시 매우 확고한 대표님들이 정부 지원 사업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잘 합격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지금 혹한기라고도 하잖아요. 혹한기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되는 자금을 좀 지원을 받아놓으신 분들이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또 더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합격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포인트로는 저는 포텐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에 잘 합격하는 기업들도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이 좀비 기업과 우리 회사가 어떤 점이 다를까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참고 기사로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2023년도 5월 기사예요. 정부 지원 창업기업 중에 70%가 사실상 폐업 상태다. 그러니까 우량 창업기업이라고 선정되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았는데 10곳 중에 7곳은 사실상 폐업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정부 지원금이 3조 6천억 원 규모가 풀렸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한 70%가 폐업이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이들과는 다른 포텐셜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해야 합격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가장 큰 지표가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출,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과 고용 지표는 정말 강력한 근거가 되는 요소거든요. 우리가 자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면 우량 기업이 되어서 이런 매출, 이런 고용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 이상의 논리가 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지표고요. 두 번째인 고용 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정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경험자로서 노하우를 전달하는 꿀팁 시간입니다. 일단 2024년 정부 지원 사업의 동향을 살펴봤어요. 2023년 대비 2024년도 많은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사업도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저는 가장 먼저 이 3가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어떤 문제의 니즈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필할 성과는 이제 매출과 고용지표로 활용하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 지원 사업에 잘 합격하는 창업자나 기업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포인트도 3가지 잡아봤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역량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공고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잘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는데 정부 지원금 받아서 사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맞춤 공략 여기 있습니다. 평생 사무직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일해야 하는 초기 창업자, 아무리 생각해도 노답밖에 없는 스타트업 실무자 모두 잘 오셨습니다. 2년간 정부 지원금만 누적 40억 원을 받은 지원 선배의 합격 비법을 전수합니다. 클래스를 수강하고 나면 여러분도 정부 지원 사업 합격할 수 있어요. 창업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고 그에 맞는 전략까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만의 정답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클래스에서 기다릴게요.